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께 의미 있는 어떤 대회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GPC라고 스피킹 대회, 제1회 스피킹 대회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가 2회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1회여서 망설이셨던 분은 또는 우리 아이가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어요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제가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번에는 꼭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맨 끝에 제가 프로모션 코드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여러분, GPC가 뭐냐면요, Global Presentation Challenge라고 스피킹 대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설 기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피킹 대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좀 공신력 있는 그런 기관에서 대회에 나가고 그리고 상을 받는 것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는요, 사실 개최하는 곳은요, 한국뉴욕주립대학교와 그리고 에듀플러스라는 전자신문사에서 공동으로 개최를 하고 이티에듀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아무래도 대학교와 그리고 신문사의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하고 대회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전원이 그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의 총장님의 그 참가 확인서나 그다음 상장 이런 것들을 다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국뉴욕주립대학교가 어딘지 아실까요? 네. 자,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요, 뉴욕주립대학교는 뉴욕에 있는 게 맞죠. 그런데 뉴욕주립대학교의 한국 글로벌 캠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뉴욕주립대학교는요, 송도에 위치해 있고요. 대학교가 4년이죠. 4년 중에 3년은 송도에서 다니고요. 그리고 나머지 1년은 반드시 본교에 가서 학업을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국내 학교만, 대학교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국 대학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송도에 있는 그 뉴욕 주립대학교에 다녀와 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대회 참가하지 못한 학생들도 한 번쯤은 가보면 좋을 만한 그런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GPC 대회가요, 지난번에는 1회였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사전 정보가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막막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사전 정보가 풍부해졌습니다. 자, 1회 대회가 수상자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들이 낸 에세이, 그리고 이제 발표 영상,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준비를 할 때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알려드리기 전에 이 대회의 어떤 구성, 누가 참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가했을 때 무엇을 제출해야 되고, 그리고 대회 날짜는 언제인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 먼저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 대회에서는요, 유치부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그리고 4학년에서 6학년,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눠졌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유치부 따로, 그리고 초등 1학년에서 3학년 따로, 그리고 4학년에서 6학년 따로,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5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어떤 연령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유치부와 초등 1,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1분 30초 분량의 스피치를 준비하면 되고요. 4학년에서 6학년은 2분, 그리고 중등과 고등은 3분짜리 스피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외워서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스피치를 위한 에세이를 준비를 미리 하셔가지고 그 에세이를 제출을 미리 하고 그 다음에 대회에 참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에세이를 먼저 제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그거를 연습을 해서 참가하는 시기는 대회 날짜는 따로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때 1회 대회를 마치고 나서요, 관련 기사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실제로 수상한 친구들의 어떤 소감, 그리고 준비하면서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 이런 내용도 인터뷰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가서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는 이야기를 인터뷰에서 많이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에세이를 먼저 쓰고 그거를 제출을 한 다음에 스피치 연습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다음에 실제 대회에서는 많은 청중들 앞에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요소가요, 한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이 3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에세이를 쓰는 건데요. 자, 에세이를 쓸 때요, 에세이를 쓰는 어떤 영어적인 능력도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이게 영어 말하기 대회다 보니까, 그쵸? 그건 기본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바로 어떤 사람 앞에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회화가 자유로운 것과는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회화에 좀 자신이 없는데요, 이런 친구들도 충분히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세이를 먼저 작업을 하시는데 그 에세이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조건은요, 바로 주제 선정입니다. 자,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냥 우리 일상 주변에 있는 것들을 선정하시면 되지만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반드시 이 과학과 관련되거나 IT와 관련되거나 또는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서 주제를 선정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제를 선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딱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자, 이런 주제들,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또는 우리 많은 친구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친구들, 우리 꼭 알아야 될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 선정, 좀 참신한 주제를 선정하셔도 되고요. 아이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고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이와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이 필요하다면 선생님과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토론해 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말하기 기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제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얼만큼 관심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에세이의 흐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에세이에서 주제를 잘 선정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어른들과 함께 심도 있게 좀 토론을 해보면서 글을 쭉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에세이를 잘 준비를 하고 정리정돈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를 우리가 2분 또는 1분 30초 안에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외워서 말을 해야 합니다. 외워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요렇게 준비가 된 에세이를 전체적으로 내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어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자연스럽게 발음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암기해서 마치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가를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동영상 켜놓고요. 이렇게 선생님이 촬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동영상 켜놓고 이렇게 내가 준비한 에세이를 가지고 여러 번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말을 해보다 보면 그게 내가 체화가 돼서 어느 순간 외워지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에세이를 수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에세이의 길이도 좀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직접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심사위원들 그리고 관중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서 연습을 하는데 실제로 1회 대회 때 참가한 친구들도 같은 방식으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 켜놓고 한번 동영상 촬영해보는 방식으로 해보면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이 쑥 올라갈 겁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자, 바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글쓰기 능력도 중요하고요, 주제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영어적인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니까요, 비언어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제스처라고 하죠. 제가 영상을 잠깐 첨부를 해드릴 건데요. 실제로 수상권을 든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어떤 행동 그리고 포즈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이 친구가 영어도 잘하지만 이런 태도, 애티튜드적인 면에서도 점수를 땄구나 라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Demonstrate how to do that, and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way we think to be able to solve problems we don't learn how to do.
I believe that it is because the responsibility of a greener world is always placed on the bigger people. But today, I want to change that narrative and show everyone. 어때요? 상 받을 만하죠? 자, 제가 이렇게 준비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준비 과정들 듣기만 해도 어머님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굉장히 아이의 실력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이상 성장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네, 당연히 에세이에서 글쓰기 능력,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니까 발표 능력, 그리고 그걸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암기력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발음 연습, 연음 연습 이런 거 자연스럽게 많이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런 연습이나 트레이닝을 해보는 시간도 될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전체적으로 이 에세이를 쓰면서 발표한 것까지 전체적인 과정들에 다 참여를 하면서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게 됩니다. 자, 우리 학기 중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방학이에요. 여름방학 때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번 준비해서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9월 달에 대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으니까요. 지금부터 준비해 보시고요. 연령대별로 이제 촘촘하게 우리 수상 구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충분히 수상할 수 있고요. 물론 송도에 있는 체드윅이라는 그런 국제학교 친구들도 참여를 많이 하긴 하지만 또 일반 학교 친구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한번 도전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수상권에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스피킹 연습을 하고 있나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스피킹 대회 자체는 사실 좀 부담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가비도 꽤 비싼 편입니다.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이 그냥 아무 데서나 오신 그런 사립기관의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금액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채널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ET에듀와 같이 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프로모션 코드를 준비를 했으니까 아래 더보기란에서 참고하시고요. 일정에 맞춰서 반드시 여러분들 에세이 제출하시고 참가 신청하시고 그리고 대회날 멋진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 큰 경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경험 아이들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꼭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중학생 친구들은요 외고나 이런 국제고 이런 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좀 해봤으면 좋은 그런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외부 수상 이력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아시겠지만 이 주제 선정부터 해서 에세이를 쓰는 과정 이런 모든 과정들을 영어 교과 선생님 또는 과학교과에서 우리가 주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학 분야의 어떤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세특에 충분히 다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고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꼭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문의해 주시고요. 자, 1회 때 망설이셨던 분들 2회 대회 때는 꼭 참석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자, 그럼 지니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